완주 소양에서 만끽한 봄꽃. 그 향기 따라 하염없이 걸으니 고갯마루 옛 성터에 이르렀다. 봉황이 논인 위봉산 자락. 이제 폭포 소리가 발길을 재촉한다. 공든 탑을 쌓은 듯 위봉산 아래엔 옛 산성이 남아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갔다가 결국 49일 만에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인조 때 우리나라의 성을 많이 축조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원년 1675년에 바로 이봉산성을 축조합니다. 이봉산성은 경기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축조한 성이 바로 이 성인데 8년간에 걸쳐 쌓았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몇 개 거울의 장정들을 데려다가 쌓았었는데 굉장히 큰 산성이에요. 군사적 용도뿐만 아니라 태조 어진을 피난시키려 만든 특별한 산성. 축조 당시엔 길이 16km의 부대 시설도 있었으나 현재는 8km의 서문 하나가 남았다. 아따, 멋지게 문. 이게 바로 무지개문, 홍해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봉산성에는 3개의 문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지고 이 홍해문만 남아 있습니다. 요 위에 날아갈 듯한 건물이 위에 누각이 있었을 것인데 400여 년 긴 세월에도 그 나름의 원형을 지켜온 위봉산성. 생각해보니 모두 흰옷 입은 백성들의 공이다. 허나 그 민초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기록은 모두 양반 나으리들만을 기린다. 어디 위봉산성뿐이랴. 조선 이전의 역사도 마찬가지. 백성들의 피와 땀은 스며들되 잊혀진다. 사실 산성이 삼국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산성들이 많이 쌓여졌었는데 사실 숙종 원년 1675년이면 불과 몇백 년 안 되거든요. 그때 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온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정상까지 이어진 거대한 돌담. 맨몸으로 이고 지고 쌓아올린 극한 노동의 역사는 민초들의 고난이었으리라. 산성에는 크게 포곡식과 태묘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태묘식은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원형 태를 두르듯 쌓는 방식이고, 포곡식은 위봉산성처럼 가파른 능선을 따라 돌담을 쌓고 대개 높은 봉우리까지 연결되는 방식이다.
진달래도 피고. 여기가 바로 이봉산성, 허물어져가는 산성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진달래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김소월 시인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마다 걸음마다 그것이 있는데, 영변이 철옹성이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곳에 쌓은 성이 바로, 가파른 곳에 쌓은 성이 바로 영변의 약산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봉산성도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곳에 옛날 전주 고을에 한 뭐 대여섯 개 고을에 인근에 고을들이 와서 쌓을 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참 아픕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따라 약 30분. 위봉산 중턱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암자가 있다. 마당엔 거대한 샹들리에 같은 목련. 풍광은 또 어떤가? 막힘없이 백리는 내다보인다. 와서 바라보니까 막 눈이 확 트인다. 가슴이 확 트인다.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이 열리는 공간. 정말로 태조하면서 바라보는 전망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머리를 깎으신 분이 삼례 출신의 박한영 선사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를 갖다가 기틀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곳에서 이 전망이 아주 탁 트인 곳에서 큰 뜻을 품고 결국 승려 생활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에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친일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만해 선생이나 육당 선생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만해 선생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지요. 그래서 수많은, 또 글도 많이 썼었는데 수많은 문인들이 존경했던 분이 바로 이 석전 스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조계동에 초대 종정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근대 불교, 현대 불교를 갖다가 기틀을 세운 분이 바로 이 석전 스님이. (1888년) 19의 청년이 이곳에서 머리를 깎는다. 완주 초포에 살았던 그는 정호라는 법명을 얻었고, 훗날 근대 불교의 기틀을 다지니 그가 바로 대선사 석전 박한영이다. 불교계를 넘어 근대 최고의 지성이라 할 석전의 출발지가 이곳 태조암인 것은
사뭇 운명적이다. 태조암, 이게 태조 이성계하고 관련이 좀 있죠. 사실 그 태조 이성계의 영정하고 이패를 모시기 위해서 쌓은 위봉산성, 위봉산성을 쌓을 적에 이 태조암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을 쌓을 적에는 남한산성도 마찬가지로 장경사나 여러 절이 있거든요. 이 승려들이 많이 동원됐었어요. 승려들이 동원돼 가지고 절을 쌓으면서 결국은 이 성을 쌓은 뒤에 성을 지키는 것은 승려들이 많이 지켰거든요. 민족 순환의 정점 일제강점기. 석전의 존재는 어둠 속 빛이었다. 만해, 육당, 춘원, 위당, 미당, 벽초, 가람, 그리고 석정. 당대 지식인들에게 석전의 영향력은 넓고 깊었다. 석전이 3년간 수행한 위봉사. 청년 시절의 그 또한 이곳에서 봉황의 전설을 들었을 것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3마리의 봉황새가 막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이곳이 참 좋은 곳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봉황을 넣어가지고 이봉사라고 절을 지었는데, 그래서 폭포도 이봉폭포고 산성도 역시 그 후대에 쌓았기 때문에 이봉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서로운 봉황의 기운이 어린 곳. 석전이 위봉사에서 순천 서남사로 떠난 뒤인 1894년 동학이 일어나고 근대가 열린다. 이 보광명전이 바로 추전인데요. 사실 그 이봉산성을 쌓을 때 숙종 때거든요. 그때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위패와 영정을 유사시에는 옮기려고 이 산성을 쌓았는데, 산성을 쌓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니까 농민군이 전주성에 무혈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라감사 김문현은 거지로 변장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환관 민영승이란 사람이 아무래도 나중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이성계의 위패하고 영정을 이라도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이곳 이봉사로 가지고 와가지고 보광명전 부처님. 국보 태조어진의 수호는 유가 대신 불가의 가피다. 석가 삼존불이 모셔진 위봉사 보광명전. 삼존불 뒤로 좁은 틈이 있는데 동학 당시 경기전 태조어진이 이 틈에서 살아남는다. 우연인지 틈의 뒷면에 그려진 백이 관세음 보살. 미륵이 출현하기 전까지 중생을 보살피는 존재다. 위봉사를 지나 동쪽, 시원한 물소리가 발길을 이끈다. 좋습니다.
벚꽃도 피고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완전히 봄인데 명주 실타래를 풀어놓은 것처럼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물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제 폭포 위에 그 막 진달래랑 완전히 그냥 산유화네요. 산유화. 명주실 한 타래를 그냥 다 풀어버리니까 저렇게 막 흘러내리네요. 오랜만에 찾은 위봉폭포. 수량도 충분하고 꽃들도 피었다. 이번 폭포는 완산 8경 중에 하나예요. 전주와 완산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 8개 중에 하나인데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얼마 전에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아름답고 빼어난 곳인데 폭포 소리가 진짜 좋잖아요. 임수영 시인의 시에 보면은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곧게 떨어지면서 사람들한테 곧게 살아라 하고 자꾸 채근하는 것이 바로 폭포입니다. 맑음과 그러면서 저 떨어지면서 내는 물소리,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자꾸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해라 하고 소리치는 것 같은 폭포의 매력입니다. 김수영의 시처럼 두려움도 없이 수직낙하한 폭포. 그 과감하고 강렬한 에너지는 사람에게도 영감을 준다. 당신은 이미 가진 것을 과감히 내던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한 이가 바로 권삼득 명창이다. 완주 사람으로 이름난 소리꾼 권삼득이란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폭포 소리를 이겨내면서 자기가 득음을 하겠다 해가지고 소리를 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권삼득 선생은 사실은 판소리는 대체적으로 하층 계급 사람들이 했었는데 권삼득 선생은 양반 집안이었거든요. 양반의 자제가 판소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아주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판소리사에 아주 뚜렷한 자취를 남긴 사람이 바로 권삼득입니다. 권삼득 선생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소리를 했던 그 자리에 지금도 이렇게 폭포가 흐르는데 그 당시에 그 권삼득 선생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은 자기만의 소리를 개척하지 않았는가. 안동권 씨의 보장된 삶을 거부하고 소리를 선택한 권삼득. 사람에서 사람으로, 혼에서 혼으로 그의 소리는 아직도 이어진다. 흥보제비가 본결한 박씨를 물고 만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디 흑은 박차고 백은 물 없었고 걸중에 두실로 띠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책이요 동해 장망구나 중릉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다 산익도 하익도 모자익도 바라보니 철동나무가 논배는 부부를 둥둥 울리며 하기야. 자 어허야 어허
아이야 저간이 원포 그걸리지 아니야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철파상의 왕래 허니 설강 저지 여기로 다 괴한봉을 넘어 광릉내 들어가 25년 다녀와랑 다육지시어간저 특견성을 화답하고 동학대고 올라가니 동거대고 강자유가 황학루로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부반 대구전제 국유유다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숙장가 우리에게는 남매화란 동천부연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건너 종남산을 지나 개명산 올라가니 잠자방 간도도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엔터요 연계지간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전쟁을 들어가 봄날에 이제 벚꽃 그리고 온 산천에 진달래꽃 그리고 개나리 수많은 꽃들이 피어가지고 봄나들이 나온 사람을 막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살갑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온 산천의 그 꽃들과 나무와 강물이 나를 막 살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봄날 누가 와서 가자고 하면은 막 나가도 되는 날이 이런 봄날입니다. 올 봄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밖을 나서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어쩌면 정말로 그냥 황금 같은 봄날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그 봄꽃같이 피어나는 그런 세월이 올 거예요. 그때는 올해 못 따보았었던 봄을 내년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길을 걷는다. 석전 박한영이, 명창 권삼득이, 혹은 산성을 쌓으러 가던 어느 사내가 걸었을 길. 그들의 삶을 떠올리며 새로운 꿈을 꾸며 봄길을 걷는다.